사람이 노화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우리 피부도 당연히 노화에 의해서 피부가 이제 조금 쭈글쭈글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는데요. 항상 우리가 뭔가를 좋게 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게 울세라, 써마지 같은 것을 해서 피부를 탄력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피부는 어떻게 보면 일정 물이 계속 들어오고 일정 물이 계곡으로 빠지는 호수 같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리가 뭔가를 채우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빠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예방할 수 있을까? 즉 피부를 조금 빨리 늙게 하는 6가지 정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것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부를 늙게 하는 것들은 사실 아주 많아요. 근데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은 빨리 늙게 하는 것들 하나씩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고혈당 지수를 가진 음식물을 섭취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아주 단 음식을 먹는 거죠. 커피에서 그냥 먹어도 되는데 설탕을 많이 타거나, 또는 아주 단 탄산음료를 마시거나, 식사를 할 때도 아주 백미를 먹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먹을 때 피부가 노화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고혈당 지수 음식이라는 것은 내가 먹었을 때 빠르게 포도당, 즉 자유당으로 분해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당이 갑자기 확 증가되면 이에 따라서 인슐린 수치가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슐린이 갑자기 확 증가하게 되면 우리 몸, 피부뿐만 아니라 몸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피부를 국한돼서 본다면 우리 피부의 구조를 담당하는 섬유아세포, 제가 늘 말씀드렸죠. 콜라겐, 탄력섬유, 히알루론산을 만드는 이 섬유아세포 자체의 노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피부의 탄력과 탱탱함이 줄어들게 되죠. 이런 고혈당이 몸에 미치는 극단적인 영향은 당뇨병 환자들에게서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데요. 오랜 기간 높은 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비효소적 당화라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당화 현상은 신장, 눈, 혈관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피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당화 현상이 콜라겐과 엘라스틴에 손상을 주게 되고, 그럼으로써 피부를 좀 더 나이 들어 보게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혈관 자체에도 점점 혈관을 좁게 만들어서 피부에 충분한 혈류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좀 더 노화가 가속화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원래 사람이라는 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먹게 돼 있는데 왜 탄수화물 먹지 말라고 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우리 몸은 사실 원시인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진화를 상당히 천천히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로 급격하게 문명이 발달하게 되고, 이전에는 먹지 못했던 많은 음식을 편하게 먹을 수 있게 되고, 좀 더 맛있는 것을 먹게 되다니 설탕이라는 것을 정제하게 되고, 또 이전에는 현미 같은 걸 먹었는데 점점 깎아서 먹기 편하게 백미로 바꾸게 됐죠. 너무 급격하게 풍족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음식을 몸에 넣었을 때는 우리 몸은 원래 지금도 원시인처럼 달리고 뛰고 사냥을 해서 고기를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야채를 먹게 되고, 혹시라도 쌀을 먹더라도 옛날같이 어떤 거친 쌀을 먹게 진화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아주 고당지수 물질을 먹게 되면 이런 트러블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들이 노화를 방지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만약에 커피를 좀 단 믹스커피 좋아한다 그러면 설탕을 완전히 줄이기 힘드시죠? 반이라도 한번 줄여보시고, 내가 탄산음료를 정말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만약에 하루에 3개 먹는다 그러면 이번 달은 한 2개로 줄여보세요. 그 다음에는 1개로 줄여보시고 하나씩 조금씩이라도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얼굴의 급격한 볼륨의 변화입니다. 자, 요즘에 저도 위고비 그때 설명드렸고 싹센다 설명드렸잖아요. 우리가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급격하게 이제 체중을 줄일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너무 체중이 많으면 건강상 위해를 끼치기 때문에 적정한 체중을 줄이는 것은 좋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그렇게까지 고체중이 아닌데도 요즘에는 오젬픽, 싹센다 또는 위고비를 통해서 살을 줄이게 되죠. 그런 효과가 너무 좋다 보니까 갑자기 살이 쑥 빠져서 볼이 쑥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만 빠지면 되는데 피부를 지탱해주는 지지인대까지 같이 좀 약해져서 얼굴이 축 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건강을 위해서 체중을 줄이는 것도 좋긴 하지만 너무 급격하게 체중을 줄이면 얼굴 노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1년 동안 내가 체중을 빼겠다 하면 너무 급격하게 빼지 말고 천천히 1년, 2년 걸쳐서 서서히 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술을 마시는 건데요. 이전에 여러 가지 알코올 섭취와 관련된 논문이 많았습니다. 일정 부분 약간 소량을 꾸준히 조금씩 먹는 것은 크게 문제 없고 뭐 좋다. 뭐 와인 같은 것도 조금씩 먹으면 오히려 좋다라고 했는데 최근 논문에 의하면 정말 극소량의 알코올도 이것도 결국은 우리 몸에 좋지 않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양의 알코올은 암 발생 위험을 높이고 피부 노화를 포함한 여러 가지 해로운 영향을 신체에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레드와인을 항산화 효과 때문에 매일 마신다고 해도 실제로는 거기엔 알코올이 들어있잖아요. 알코올이 전신의 항산화 시스템을 고갈시키게 됩니다. 간은 물론이고 피부 속의 항산화 물질인 케로티노이드까지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외부 자극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회복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어떠한 연구에서는 하루 한 잔의 음주가 얼굴의 중안면부 골 흡수와 구조적인 노화를 유발한다는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면 회복 데이터와 관련된 논문도 나오고 있죠. 다 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 양질의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잠을 잘 못 자면 우리가 역시 피부 노화가 가속화되죠. 또한 알코올은 다 아시겠지만 간에서 해독을 하게 되는데 이 해독 과정에서 아주 강한 독성 물질이 분비가 되고 그런 독성 물질 역시 피부의 노화를 가속화하게 됩니다. 소량의 알코올을 매일매일 꾸준히 먹는 것 결코 좋지 않습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가 옛날 레지던트 학생 때에 비해서 최근에는 과도하게 술을 마시는 문화가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20대, 30대 분들은 저희 나이 때보다는 더 나이가 들었을 때 조금 더 젊어 보이는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자외선 노출이죠. 이번에도 많이 말씀드렸죠. 우리가 자외선을 받으면 비타민 D를 만드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피부 자체에서 본다면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자외선 노출은 피부 자체에 있는 콜라겐을 만드는 섬유화세포의 활성도를 떨어뜨리고 또 이미 만들어진 콜라겐을 노화시켜서 피부를 쭈글쭈글하게 하고 탄력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유명한 사진인데요. 영국에 있는 운전사였습니다. 그래서 한쪽 창을 통해서 계속 햇빛을 받은 쪽, 한쪽은 안 받은 쪽을 그림 한번 보시면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가 원래 나이가 들면서도 기본적으로 노화는 되겠지만 자외선 자체에서 아주 급격하게 피부가 노화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위주에 있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조금 양을 줄여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야외 활동을 많이 한다 그러면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서 자외선으로부터 생기는 노화를 좀 최대한 막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운동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운동은 우리 피부를 좀 더 젊게 만듭니다.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강화시키면 우리 근육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분비돼서 피부에 있는 콜라겐을 만드는 섬유화세포를 좀 활성화시키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게 되면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얼굴이 조금 더 환하고 탱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제 주변에서 봐도 PT를 한다거나 크로스핏을 한다거나 운동을 꾸준히 한 분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얼굴이 환해 보이고 탄탄해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죠.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많은 논문에서도 운동을 통해서 피부의 탄력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흡연인데요. 너무 자주 들어서 귀에 익숙하시겠지만 흡연은 진짜 피부에 해롭습니다. 자, 수술을 할 때도 흡연을 한 환자들인 경우에 수술하고 실밥을 풀면 상처가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또 그럼으로써 상처 부분에 산소 공급을 막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수술한 부위에 있는 콜라겐이 안 만들어지니까 상처가 벌어지게 되죠. 이것을 우리 피부 전체로 본다면 여러 가지 자외선, 독성 물질에 의해서 계속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 손상된 것만큼 우리 섬유화세포는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때 담배를 핀다. 그러면 당연히 섬유화세포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됨으로써 노화가 좀 더 가속화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반드시 금연하십시오. 제가 피부과 전문이기 때문에 다른 폐라든지 간 이런 부분 내과 선생님만큼은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피부에 있어서는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금연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여러분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항산화 시스템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며 담배로부터 피부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과속된 노화가 정상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의 노화는 자연스럽게 늦춰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혈당 식품을 줄이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완전히 한꺼번에 줄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탄산음료를 많이 먹는다면 지금부터 절반 정도 줄여보시고, 내가 하얀 쌀을 좋아한다면 오늘부터라도 한 30% 정도는 현미를 좀 섞어보시고, 이것이 익숙해지시면 조금씩 양을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외식을 일주일에 두세 번 한다 그러면 그 횟수를 한 번이라도 줄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얼굴에 급격한 볼륨 줄이는 것은 피하는 걸 좋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지금 체중 조절을 하고 있다고 하면 너무 급격하게 빼지 말고 좀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체중을 빼고, 체중이 빠진 일부분은 전체 근육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좀 체중을 조절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내가 조금 먹는 술은 좋아. 아닙니다. 오늘부터라도 술은 아예 끊기를 바라며, 역시 담배도 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길 바랍니다. 이 말하다 보니까 너무 당연한 말을 마치 시어머니처럼 제가 잔소리를 하는데, 이런 반복적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것을 잘 지키면 여러분들의 피부가 좀 더 노화가 천천히 일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피부가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페이퍼스 유동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